여러분, 잇몸에 뭔가 하얀 게 툭 튀어나와 있고 막상 손으로 눌러보면 불편합니다. 거울로 봤을 때 엄청 놀라실 거예요. 이거 고름인가? 이거 터뜨려도 괜찮나? 나 지금 당장 치과 못 가는데 어떻게 하지?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잇몸 뾰루지에 대한 이유, 그리고 대처 방법, 응급 상황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. 원장님, 잇몸에 뾰루지처럼 났는데 이거 대체 뭐예요? 쉽게 말씀드릴게요. 겉으로는 그냥 뾰루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안에서 염증이 이제 우리 몸 밖으로 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작은 뾰루지처럼 보여도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.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? 네, 이건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요. 첫 번째는 치아 문제입니다. 충치가 깊었거나 또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에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치아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잇몸 쪽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원인은 잇몸 문제예요.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면 안쪽에서 고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중요한 건 겉모습은 비슷해도 원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똑같이 보여도 누구는 충치 치료가 필요하고 누구는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거 터뜨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? 네,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근데 결론은 직접 터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표면만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.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?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떠 있는데 그냥 경고등 불빛만 가린다고 차가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. 잇몸도 똑같습니다. 겉에 올라온 걸 억지로 짠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자극되고 더 붓고 더 아프실 수 있습니다. 막상 터지고 나면 좀 편해지던데요? 맞습니다. 이것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안에 차있던 고름의 압력들이 빠지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이죠. 덜 아픈데? 이제 다 나은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덜 아픈 것과 낫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. 예를 들자면 보일러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데 잠깐 그 소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마치 보일러에 문제가 고쳐진 건 아닌 것과 비슷한 거죠. 조용해졌을 뿐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잠깐 나아졌다고 해서 방치하시거나 치료를 미루게 되시면 안에 있는 치아나 잇몸들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밤에는 치과 가기가 어렵잖아요. 이런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. 보통 밤에 당장 치과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오늘 밤만 좀 넘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냉찜질, 즉 얼음찜질을 해주는 건데요. 이 볼의 바깥쪽에 얼음을 좀 대주시면 되고, 얼음을 직접적으로 대기보다는 이제 수건으로 감싸서 한 10분 정도 대셨다가 좀 잠깐 떼었다가 또 10분 정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두 번째 방법은 통증이 있다면 평소에 드시던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. 어느 정도 단기간에 통증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진통제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프신 부위 쪽으로는 자극적이거나 좀 뜨겁거나 이런 음식들은 피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응급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치료법보다는 당장 치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치과 가기 전까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치료를 하거나 낫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꼭 명심해주세요. 따뜻하게 찜질하면 더 빨리 풀리지 않나요? 네, 이 질문도 엄청 많은데요. 붓고 불편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 막 따뜻하게 하면 풀릴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붓고 더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예민해진 부위를 더 달아오르게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진정시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뜨거운 국이나 라면, 커피, 술, 매운 음식 등은 오늘은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평소에 치실까지만 하고 가글은 잘 안 하는데 가글로 소독하면 좀 괜찮아질까요? 이게 아프고 불안하면 사람이 안 하던 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. 세게 닦고 가글액으로 세게 헹구고 혀로도 만져보고 손으로도 눌러보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할수록 그 부위는 더 예민해집니다. 양치는 평소처럼 하되 그 부분을 공격하듯이 너무 세게 하진 마세요. 가글도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부드럽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. 꼭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행동이 혀로 계속 만지거나 아니면 손을 대는 건데요.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부분을 덧나고 감염시키는 행동들이거든요. 그래서 꼭
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언제 치과에 가는 게 좋을까요? 만약에 증상이 없으면 조금 지켜봐도 될까요? 이건 제가 꼭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다음날에 무조건 치과를 가세요. 특히 반복해서 생겼다거나 혹은 씹으실 때 아프시다든지 또 냄새가 나거나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 주변이라면 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몸이 나 지금 안에서 염증이 너무 심해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얼굴이 붓거나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열이 나거나 입을 벌리기 힘들다거나 이런 증상이라면 급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치과를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진짜 위험한 건 통증 그 자체보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미루고 미루는 습관일 수 있어요. 오늘 내용은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잇몸에 고름주머니처럼 보이는 게 생겼다면 직접 터뜨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. 밤이나 주말이라면 냉찜질, 진통제, 그리고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는 정도로 오늘만 응급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날 꼭 치과에서 원인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겉에 난 뾰루지가 문제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진짜 중요한 건 안쪽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예요. 빨리 확인할수록 치료가 더 간단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치아를 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.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커지는 경우는 많아도 이걸 빨리 확인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여러분, 입안에 생긴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헷갈리지만 꼭 알아야 하는 치과 상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